네, 2016년 시장의 첫 발을 내디디기가 무섭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폭락 여파를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말 그대로 폭락 장세를 시현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2% 하락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세를 시현할지 아니면 진정세를 보여줄지 미리 전망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가 무색할 만큼 어제 우리 증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최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2%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1910선까지 밀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려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세를 시현할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6% 이상의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세를 시현했는데 그 여파를 우리가 이어받았는데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됐지만 미국 시장의 하락폭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오늘장의 하락을 좀 뭐 미루기에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그 어제 사실 뭐 핑계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긴 했지만 국내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불안 요인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이제 들어왔었던 기관 물량까지 같이 이제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수급적인 불안이 좀 컸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슈 뭐 한 3가지 정도 그 거래 계좌 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차이신 PMI 지수가 이제 뭐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온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의 불안감을 좀 키웠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시각을 개인적으로 좀 돌리기보다는 대내적인 부분들에서 수급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사실 코스피랑 그다음에 이제 그 연동을 하는 뭐 데이터 중에 가장 유효한 좀 데이터 중에 하나가 수출입 동향인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중국 증시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운되는 분위기를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자면 수급도 비어있는 상황이죠. 어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3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힘이 되어주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분위기도 한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그래도 장 마감 직전에 낙폭을 줄이면서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또 추가 하락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그 야간 선물만 놓고 보면 한 1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이 야간 선물 기간 동안에 이제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중요한 부분들은 하락 이후에 이 부분들을 좀 반등을 해줄 것이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좀 개장을 하고 나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뭐 서킷 브레이커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자마자 이제 뭐 발동이 돼가지고 뭐 테스트가 아니었냐 뭐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추가적인 개파락 시작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개파락을 만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는 중국 증시에 좀 달려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가 3,000선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코스피도 당연히 1,900선 이탈에 대한 미리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1월 효과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 3, 4년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쪽의 강세가 진행이 됐고 또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시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거래소가 이제 뭐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초반까지는 좀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중국 증시가 좀 급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거래소 증시도 이제 낙폭이 확대되면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투심이 급격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3, 4년간 지속적으로 1월 달에는 뭐 코스닥이 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그거는 이제 수급 자체에서도 사실 뭐 배당 쪽으로 들어왔었던 이제 대형주 쪽의 기관 물량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뭐 지속적으로 좀 반복돼 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작년처럼 뭐 1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코스닥이 랠리를 펼쳐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그러니까 690에서 650 사이, 뭐 일각에서는 뭐 700선이 저항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뭐 노리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럽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650에서 690 정도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우세는 하지만 코스닥이 그렇다라고 해서 뭐 코스닥의 모든 종목들을 비중을 실기에는 좀 그거 역시 부담스럽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 이 하락장 속에서도 빛날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이라면 IT 종목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계실 텐데요. IT 업종, 지난해에는 부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만회해 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성장성이 부각되는 섹터가 IT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움직임들이 좀 견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꿈을 먹고 산다라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그 꿈을 먹고 무럭무럭 좀 자랐었던 섹터 자체가 이제 뭐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섹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화장품 섹터, 물론 이제 견조하게 움직임들은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IT 쪽에서 뭐 시장에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IT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는 이번에 이제 CES에서 신기술들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는 그 섹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카 그리고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쪽 위주의 관련 종목들 위주로 일부 종목씩을 조금씩 뭐 관심 있게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IT주들을 또 빼놓고 시장을 설명할 수는 없을 텐데요. 특히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미리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니까 증권사들 이번에 영업이익을 6조 6천억 원대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른 여파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시나요?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관련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뭐 기관 쪽이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사주 이제 뭐 매입 쪽, 그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뭐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 균형이 좀 깨지는 모습들이 한 뭐 그 연말부터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그 이슈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자사주 발표가 끝나는 1월 29일 그 시점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에도 이제 뭐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월 말 그리고 2월 초까지는 상당히 지수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올 초부터 잘 달릴 만한 종목들 꼽아볼 수 있는 것들 있나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 비중으로는 저는 중소형주의 한 30, 그리고 대형주의 20, 나머지 50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유가 관련 수혜주라고 하는 대한유화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지스마트 글로벌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유가 하락에도 견조하게 이제 그 제품들의 가격 스프레드 마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유가 반등 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스마트 글로벌, LED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지속적으로 계약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형주에는 손을 떼야 되는 건가요? 대형주에서 이제 손을 완전히 좀 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비중을 중소형주가 한 30,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는 20, 그리고 나머지 50은 좀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싣고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1월달 증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슈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방향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부분들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고 유가의 흐름과 함께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가장 많이 두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